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매장 한복판에서 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네? 답을 찾지 못한 채 그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문가영이었다. 누구 허락받고 거기 서 있어.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데 아니라고. 점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얼핏 눈짓을 했다. 저도 줄 서 있었습니다만. 문가영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띄었으나 곧 차분한 음색으로 답했다. 줄이라니, 헛소리는 그만. 여긴 특별회원 대상 매장이야. 당신 같은 일반인이 감히 들를 곳이 아니라고. 남자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말을 멈추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가게 안은 고급 스포츠 장비가 쭉 진열되어 있었고 매장 자체가 아늑하고도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여유로운 공기가 사라지고 한순간에 얼음장같이 싸늘해졌다. 저기 실례지만 저도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문가영은 가방에서 얇은 금색 카드를 꺼내 보이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점원은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회원카드? 어디서 위조라도 해온 거야?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거든.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구매할 장비가 있어서 왓습 그리고 이 매장 원래 모든 사람 받는 곳 아닌가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점원은 한껏 비웃는 표정으로 나 참 무슨 자신감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 볼 테니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하고 밀치듯 그녀 곁을 지나갔다. 잠시 소란을 목격하던 한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작게 속삭였다. 아니 저 점원 왜 저렇게 사람을 무시해? 듣자 하니 저 여자가 유명 배우라는데 다른 손님도 입을 가린 채 답했다. 아, 혹시 문가영? TV에서 봤었는데 그런데 점원은 저분을 몰라보는 건지 이거 동영상 찍어둘까 요즘 이런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해. 또 다른 이가 스마트폰을 슬그머니 꺼냈다. 가게 안은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몇몇은 뭐라고 따져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둥 괜히 나섰다가 문제될 수도 있어 하는 둥 분분히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모두들 이 장면 지켜보세 너무하잖아. 한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서 중얼거렸다. 가게의 정문 근처에 있던 경비원조차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문가영과 점원을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여기저기서 계속 봐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때 한 청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에게 수군댔다. 오늘 이 매장 오픈 기념 이벤트가 있다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 친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말도 마. 여기 원래 회원들이라면 누구든 올 수 있다는 소문이었는데 아니었나 봐. 청년은 다시 문가영 쪽을 보며 말했다. 우린 이거 끝까지 지켜보자. 뭔가 크게 잘못된 느낌이야. 어색한 침묵이 다시 찾아오자 문가영은 점원을 찾기 위해 카운터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죄송한데요. 저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나 점원은 여전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몰아붙였다. 이봐요. 내가 분명히 말했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 매장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알 필요도 없고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본인 주장대로 카드가 진짜라면 증명해봐. 그러자 매장 안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자그마한 목소리로 탄식했다. 어휴, 싸우는 것 같아. 가영 씨라고 했나요? 다른 매체에서도 봤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앞에 있던 젊은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그러게요. 연예인이라도 저런 대우를 받다니 충격적이네요. 한편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사람은 촬영 각도를 조정하며 상대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녹음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계속 촬영할까? 지금 나가라니까. 점원은 점점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다. 보시다시피 저 안 나갈 겁니? 제 회원 자격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 직접 물건을 사야 해요. 당신이 문가영이라고? 그래서 어떡하라고? 유명인이라는 명함이 이 매장에 통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런 거 소용없어.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당당한 고객이니까 제 권리를 존중해 달라는 겁니. 그리고 제가 오늘 사가려는 건 패럴림픽 관련 프로모션으로 기부하기 위한 장비들이에요. 패럴림픽, 당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지녔다고
점원은 대놓고 비웃었다. 누군가 돕고 싶으면 당신 돈으로 직접 사서 기부하면 되잖아. 굳이 이 비싼 매장에서 사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패럴림픽을 위해 뭔가 기부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그 점원이 더 이해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게, 근데 왜 저렇게 적대적이지? 결국 한 젊은 직원이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 중재를 시도했다. 본부장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 본부장이라는 점원은 곧장 직원에게 손짓으로 제지했다. 이 직원은 내 아랫사람이야. 명령 따르는 게 당연하지. 네가 뭐가 됐다고 지금 끼어들어?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이 불편해하셔서요. 아니 불편해할 게 뭐가 있어. 쓸데없이 참견 말고 너야말로 업무 잘하고 있나 돌아봐. 구석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댔다. 저 본부장이라는 사람 상당히 권위적인 모양이네. 원래 대형 체육용품 회사에서 지점 장급으로 일하다가 요즘 여기서 최상위급 VIP 전용 서비스를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완전 허세 덩어리래요. 뭘 믿고 저렇게 무례한 거야? 글쎄, 돈과 인맥? 여러 유명 운동선수와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곤 하던데. 이야기를 듣던 몇몇은 더욱 분개했다. 그럼 더더욱 문가영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대 사람인데. 그렇지. 그리고 패럴림픽 후원이라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아무리 독점 계약이 있는 곳이라 해도 저 정도로 막 대하는 건 아니지. 문가영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입을 열었다. 본부장님, 제가 증명해야 한다면 어떻게든 하겠습. 우선 제 회원 카드 번호로 조회해 보시고요. 원하시면 제 신분증도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본부장은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조회? 내가 지금 바빠서 그런 귀찮은 절차는 못해. 네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만 확실히 보여주면 돼. 자격이라니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포츠 장비 매장이라고 다 같은 줄 알아? 여긴 최고의 장비만 취급하고 최고의 경기력을 가진 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야. 당신이 예능 출신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 수준에 맞는 고객이 될 수 있나? 문가영은 웃음기를 잃은 얼굴로 천천히 대답했다. 예능 출신이라니 저 드라마도 찍었고요.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왔습게다가 오늘은 제 대중적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보탠다면 패럴림픽 선수들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왔는데 도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 아냐? 연예인 몇 번 했다고 스포츠에 전문성이 있다는 생각이라도 해. 아니요, 제 전문성보다는 저도 운동을 좋아하고 실제로 패럴림픽에 관심이 많아서요. 친구 중에 휠체어, 펜싱 선수가 있습 그 선수 추천으로 이곳 장비가 좋다고 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본부장은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휠체어 펜싱 선수, 그런 운동이나 제대로 해본 적은 있대? 그 순간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한 남성이 머뭇거리며 끼어들었다. 저 본부장님 실례합니다만 패럴림픽 선수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좀 문제가 됩니? 저도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본부장은 곧장 그 남성에게 손을 휘저으며 막아세웠다. 이봐, 난 패럴림픽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다만 저 연예인이 무슨 능력으로 장비를 논하느냐는 거지. 점점 주변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몇몇은 이미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으며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있었다. 이거 SNS에 올라가면 난리 나겠다. 응, 벌써 나도 라이브로 몇 분한테 공유했어. 헉, 여기 서둘러. 매장 관리자나 점장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냐? 본부장은 손님들이 찍는 카메라를 보더니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졌다. 찍어봐. 그래봤자 내 잘못은 없어. 이 매장 규칙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규칙은 위에서 정한 거야. 문가영은 의연한 표정으로 대꾸했다. 규칙이 그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적인 감정? 네가 뭔데 내 감정을 재단해. 누가 봐도 넌 여기 어울리는 손님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굳이 고가 장비를 사가려는 의도가 뻔하잖아. 결국 홍보용으로 써먹겠지. 한편 몇몇 직원들은 조용히 컴퓨터를 뒤적이며 문가영의 회원 정보를 확인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본부장 눈치가 무서워서인지 중간중간 멈칫대며 서로 손짓만 교환했다.
문가영이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본부장님, 제발 절 한번 믿고 확인만 해주세. 저도 마냥 여기서 말다툼만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자 본부장은 비웃듯이 혀를 찼다. 좋아. 그러면 내가 직접 확인하지.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내 운동 실력을 증명이라도 해봐. 그래야 내가 납득하지. 운동 실력이라뇨? 여긴 고강도 전문 장비들만 다루는 곳이야. 너 아무나 쓰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럼 제가 직접 뭘 하면 되죠? 그쪽 벽에 시타 존 시범 사용 구역이 있지. 거기서 장비 하나 골라서 제대로 써봐. 그 정도도 못하면 네 회원 자격이고 뭐고 없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열어주었다. 정말 저걸 시켜보려는 건가? 아니, 저분 배우잖아. 운동선수가 아닌데. 근데 문가영 씨가 운동 잘하기로 소문이 조금 나긴 했던 것 같아. 문가영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수긍했다. 조습, 저도 여러 스포츠를 즐기곤 했지만 언제나 프로는 아님니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본부장은 피식 웃으며 좋아. 그럼 저기 있는 탁구 랠리 머신이 있어. 장애인 탁구 선수들도 사용한다는데 네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자고. 기본 랠리를 몇 개라도 성공하면 인정해주지. 하고 비아냥댔다. 탁구요. 문가영이 작게 중얼거리자 구경꾼 중 한 명이 나직이 속삭였다. 어머, 나 문가영 씨가 예전에 예능에서 탁구 치는 거 본 적 있어. 잘 치던데.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꽤 스매시가 날카로웠어. 시타존에 들어선 문가영은 서랍에서 라켓을 하나 꺼내 들었다.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공급속 배출 장치를 설정해 주었다. 가게의 한 구석의 전자장비가 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직원은 눈치를 보면서도 무례하지 않으려 애쓰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네, 부탁드립니다. 문가영은 자세를 가다듬었다. 상체를 살짝 굽히고 눈빛을 집중시키며 차분히 숨을 고르더니 시작해주세요. 하고 짧게 말했다. 배출구에서 날아오는 공들은 꽤 빠른 속도와 스핀으로 굴절돼서 날았다. 처음 서너 개는 조금 늦게 맞추거나 간당간당하게 받았지만 문가영은 금세 박자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라켓은 정확히 공을 받아내며 일정한 각도로 날카롭게 되돌려 보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들은 슬슬 술렁였다. 오, 꽤 하는데? 와, 생각보다 잘 치네. 연예인이라 해도 이 정도면 꽤 훈련한 흔적이 있잖아. 본부장은 그런 반응에 불쾌한 듯 고개를 돌렸다. 에이, 저 정도는 동네 오락실 탁구 수준 아니야? 그러나 공이 스피드가 조금씩 빨라져도 문가영은 당황하지 않고 공을 정확하게 받아치기 시작했다. 어느덧 탁구공이 땅바닥에 튀지 않고도 여러 번 랠리가 이어졌다. 한 목소리로 탄식과 감탄사가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우와, 이제는 거의 프로 선수 수준으로 랠리가 이어지는데? 저거 아무나 못해. 저 속도로 휘어들어오는 공은 받아치기 어려워. 결국 랠리가 12번 넘게 이어진 후 기계가 멈추자 문가영은 숨을 고르며 라켓을 내려놓았다. 주변에서 약하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봤죠? 저기 휠체어 탁구 선수들도 이렇게 기계를 활용해 훈련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분들 응원하고 싶어서. 문가영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본부장은 입을 꾹 다물었다가 마지못해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뭐 일단 됐어. 그 정도면 실력이 아주 형편없진 않군.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선 여전히 미련이 남은 불만이 느껴졌다. 그러자 구경하던 중년 남성이 소리쳤다. 충분히 실력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트집 잡지 마세요. 맞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받고 회원 자격이든 뭐든 정식으로 인정해 주셔야죠. 본부장님, 그냥 깔끔하게 확인 절차 밟아드리면 끝날 일 아닙니까? 다른 직원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보탰다. 본부장은 주변 시선에 더욱 불편해진 듯 일단 회원번호 대봐 하고 투명 칸막이로 둘러싸인 카운터로 걸어갔다. 문가영이 번호를 부르자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재빠르게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리고 잠시 후 당황한 표정으로 본부장님, 정상 등록 회원 맞습니다. 하고 작게 보고했다. 뭐라고? 본부장은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이게 언제 등록했지?
그 말을 들은 문가영은 억울함이 섞인 웃음을 지으며 한 달 전에 기부 공연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 스포츠 브랜드를 두루 협의했어요. 그때 소개받아서 카드 발급받았는데 다른 직원분한테 자세히 안내도 받았고요. 하고 설명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번졌다. 한 달 전이라니 이미 회원 맞네. 결국 저 본부장이 괜히 사람 불신하고 무시한 거잖아. 저 정도면 정식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본부장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있었고 시큰둥하게 코끝을 찡그리며 그래도 오늘처럼 뻔뻔하게 들어올 줄은 몰랐지. 라고 중얼거렸다. 이제 다른 말 없으시죠? 문가영의 눈에는 울컥함이 서려 있었지만 끝까지 침착하게 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과해라. 본부장 잘못 인정해라.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그러자 본부장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제발 다들 좀 조용히 해. 규칙상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 우린 VIP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중년 남자가 성난 표정으로 그게 VIP 보호냐? 사람 차별이잖아. 하고 외치자 본부장은 카운터 밖으로 나와 손을 휘저으며 역정을 냈다. 이 매장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일단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서자 구경꾼 몇몇이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저거 거의 폭력적 태도잖아. 그러게 점점 과격해지네. 손님이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으니 일단 지켜보자. 하지만 불안하긴 해. 문가영이 예의를 지키려 애쓰며 말했다. 본부장님 제발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저도 그냥 제가 필요한 장비 사고 평화롭게 나갈 수 있게 해주세. 패럴림픽 관련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어요. 본부장은 씩씩거리며도 목소리를 한 톤 낮췄다. 그럼 그렇게 해. 필요한 게 뭔지 말해.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마. 불미스러운 일이라뇨. 지금 잘못한 쪽이 누구입니까? 이번에는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우르르 터졌다. 본부장은 그 소리에 더는 대꾸하지 않고 다만 직원들에게 저 사람 구매 진행해. 빨리 끝내. 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매장은 잠시 어수선한 채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 직원들은 문가영에게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물었고 그녀는 장애인 탁구 선수용 라켓과 보호 장비 그리고 휠체어 펜싱 장비 일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저기, 이 정도 구성이면 어떨까요? 튼튼한 재질이고요. 패럴림픽 표준 규격에 맞춰서 한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고 문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설명을 들었다. 그 사이에 몇몇 손님들은 본부장에게 다가가 날선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사과는 안 하십니까? 공인에게 이 정도 무례를 했으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 VIP 매장이 오히려 이미지 깎이는 거예요. 당연히 항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본부장은 간혹 귀찮게 됐네. 정도의 혼잣말만 흘리며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잠시 뒤 한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이 휴대전화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거 벌써 온라인에 올라가고 있어요. 영상 보세요. 사람들은 그의 폰 화면에 몰려들었다. 거기엔 본부장이 문가영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 그리고 문가영이 탁구 랠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돼 게시되고 있었다. 이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고 실시간으로 저런 차별을 하다니 문가영님 대단하다. 장애인 선수들까지 무시하다니 분노 등등 이거 크게 퍼지겠다. 당연하지 유명인 건 둘째치고 이런 식의 차별은 용서가 안 되지. 저 본부장 사람 제대로 봤나 몰라. 곧 본사에서 징계 내려올 듯. 그 와중에 한 여성 손님이 문가영에게 살짝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실은 제 친오빠도 장애인 펜싱 선수예요. 항시 특수 장비로 훈련해야 하는데 그런 걸 구하기 너무 어렵고 비싸서 그래서 오늘 이것저것 문의하러 왔는데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니 망설여지네요. 문가영은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짓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 저도 그 부분 고민이 많아서 여러 경로로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도 적극 협력하고 싶어요. 그 여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정말 감사합니.
그리고 오늘 같은 일을 겪으셔서 너무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사이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문가영 진짜로 패럴림픽 선수들 지원하고 있었나 봐. 괜히 홍보용으로 포장만 하는 게 아니었네. 직접 실력도 보여주고 이게 그냥 스캔들이 아니라 꽤 진정성 있는 행동 같다. 결국 일부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SNS에 글을 올리고 문가영 서머얼 패럴림픽 응권 쌀을 스포츠 장비 차별 같은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그러다 결국 점장으로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매장에 들어섰다. 무슨 일이죠? 오픈 행사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난장판이 돼버리면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본부장을 가리켰다. 저분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공인에게 막말을 하고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어요. 점장은 사태 파악을 하느라 정신없이 직원들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 난처한 표정으로 본부장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본부장님,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습 영상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고. 뭐가 문제인데? 난 단지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규정이 이런 식의 차별을 허용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미 확인했듯이 문가영 씨는 정당한 회원 자격이 있습 공식적으로 인증된 고객이시고 또 사회공헌 활동까지 계획 중이신데 점장은 당황한 빛을 띠며 다시금 고개를 돌렸다. 문가영 씨, 우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오늘 일은 저희가 명백히 잘못했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문가영은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감사드립니. 저도 매장에서 이런 장비들을 보고 배우고 싶었고 또 구매해서 패럴림픽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딱히 문제를 일으키려던 건 아니에요. 점장과 일부 직원들은 고개 숙여 예의를 표했다. 그러나 본부장은 여전히 인상만 잔뜩 쓰고 있었다. 그러자 매장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본부장님 사과 안 하시나요? 하고 계속 압박했다. 마침내 본부장은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래, 미안하게 됐군. 하지만 난 업무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었다고. 의심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한 거였죠. 문가영이 반박했지만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다. 그냥 담담한 톤으로 짚었다. 아무튼 본부장은 말끝을 흐리며 쉽게 고개를 숙이지 못했다. 점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해 당장 상황 수습에 집중하고 손님들께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세. 문가영 씨가 구매하시려는 목록은 우선적으로 빠르게 준비하고 오늘 불미스러운 응대에 대한 공식 사과문도 곧 공지하도록 합시다. 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주변 손님들은 계속해서 수근거렸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참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지? 이 매장도 이미지가 좀 깎이겠는데 본부장 한 명 때문에. 문가영은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했다. 장비를 결제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네요. 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일로 되려 좋은 일도 생기겠죠.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패럴림픽 선수들을 응원하고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거래가 완료된 후 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혹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하면 될까요? 공식적으로 대회 발표가 있어야 할지 아니면 조용히 수습할지. 문가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굳이 시끄럽게 만들 생각은 없습하지만 이미 영상이 퍼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매장이 신속하게 사과와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습.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매장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제 힘이 미약하다면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점장은 머리를 숙이며 간절히 말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 저희도 즉시 내부 교육이나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습. 그리고 패럴림픽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해볼게요. 옆에서 가만히 서 있던 본부장은 입술을 꽉 문 채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보내는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점장이 눈짓으로 재촉하자 불만 가득한 음성이 남아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내가 저급하게 굴었다는 건 인정한다 라고 짧게 내뱉었다. 알겠습, 저도 괜찮습니다. 문과영은 더는 문제 삼지 않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분위기는 본부장 입장에선 상당히 굴욕적이었다. 그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둘 직원 안내를 받아 매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사회관계망에서 난리 나겠는데? 문과영이 직접 시범까지 보였으니 아마 희망적인 이야기로 번질 수도 있어. 사실 그녀가 오늘 여기 온 계기가 패럴림픽 지원이라니까 그건 참 괜찮은 일 아닌가? 응, 오히려 이 사건으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도 있지. 매장 입구 밖으로 걸어 나온 한 무리의 손님들은 각자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벌써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 대부분 문과영 응원, 본부장 비판 일색이네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매장 내부는 어느덧 약간 정리가 된 상태였다. 점장은 직원들과 모여 조속히 공지문 만들고 본세도 보고하세, 이번 일이 제도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지시했다. 그리고 본부장을 향해 한 번 더 눈짓을 보냈다. 상황이 이렇습, 우리가 해결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해요. 그리고 고객 응대를 할 땐 더욱 예의 바르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본부장님도 위치가 위험하실 겁니다. 본부장은 그제야 약간 풀린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나도 반성한다. 한편 문과영은 마지막으로 결제를 마치고 포장된 장비들을 확인하며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제가 오늘 너무 일을 크게 만들었나요? 하고 웃어 보였지만 직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정말 죄송했습. 잘못은 저희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태도와 시범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맞아요. 연예인분들은 보통 그저 홍보용 사진 찍고 가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시범까지 해주시고 장애인 선수들도 적극 지원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문과영은 쑥스러워하며 아유 과찬입니. 앞으로도 패럴림픽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고 답했다. 그러자 한 직원이 마음을 굳힌 듯 입을 열었다. 저희 내부적으로 패럴림픽 홍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방금 점장님도 제도 개선 얘기를 하셨으니 정말 의미 있는 프로모션을 만들 수도 있겠어요. 문가영 씨가 외부 홍보대사처럼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훨씬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문가영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저야 영광이죠. 제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몇몇 손님들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매장 바깥에서 마지막까지 남은 일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래도 마무리가 괜찮게 흘러가서 다행이다. 처음엔 너무 기분 나빴지만 이렇게라도 개선이 되면 좋은 거지. 맞아. 나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계기로 좀 더 찾아볼 생각이야. 그때 본부장이 서서히 다가와 마지못해 한마디 덧붙였다. 나도 이 제안에 참여하겠어. 패럴림픽 홍보 같은 건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회사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자고. 점장이 의아해하며 본부장님께서 직접 나서실 건가요? 하고 물었고 본부장은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이번 사태로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하니까 반성도 하고 사죄의 의미도 담아야지 하고 작게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문과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 모두 함께 노력하면 꼭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작게나마 박수를 쳤다. 본부장은 여전히 민망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전과 달리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의식하고 있는 듯했다. 점장이 그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긴장된 얼굴로 모두에게 제안했다. 그럼 오늘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 기자회견이나 언론 보도 자료를 낼까요? 그리고 패럴림픽 지원이나 장애인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 직원들이 네, 적극 찬성입니. 그리고 내부 직원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하고 호응했다. 좋습니다. 문과영은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필요하다면 함께 협업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계기가 되어 더 많은 분이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기쁘겠어요. 네, 저희도 파트너로 모시길 희망합니. 이번 일로 저희도 매장 운영 철학을 재점검하게 됐어요. 점장은 진지하게 화답했다. 주변 손님들 중 한 명이 뜨거운 표정으로 외쳤다. 이 사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이런 차별이나 무례가 없도록 다 함께 힘내요. 그러자 또 다른 이도 격려 섞인 목소리로 문가영 씨,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덧붙였다. 본부장은 한순간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쉰 뒤 문가영을 향해 살짝 몸을 숙였다. 나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어찌 되었건 내가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된 거니까. 문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좋죠. 저 역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패럴림픽 선수들이 가진 정신을 보며 늘 배웁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직원들이 하나둘 호흡을 가다듬고 손님들은 새로운 반전 상황이 없음을 알고 점차 흩어졌다. 문가영이 구매한 장비들은 곧바로 배송 준비를 마쳤고 모두가 조금은 후련한 기분으로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와 스마트폰을 흔들었다. 오늘 일 실시간으로 공유됐는데 벌써 조회수가 엄청나요. 문가영 장애인 스포츠 지원 위해 차별에 맞선 멋진 모습 같은 제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모두가 그 화면을 잠깐 들여다봤다. 우와, 별의별 댓글이 다 올라오네. 엄청난 파장이 될 수도 있겠어. 문가영은 뜨끔한 듯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과도한 관심이 쏟아지면 제가 원하던 초점이 흐려질까 걱정돼요. 핵심은 장애인 스포츠 발전인데 말이죠.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잘 이끌면 돼요. 지금 관심이 집중된 만큼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되죠. 본부장도 그 말에 조용히 동의 표시를 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제안할 만한 것 있으면 내볼게.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다. 비록 불편하게 시작된 하루였지만 한편으로는 큰 깨달음과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 되었다. 사람들은 매장 문을 나서며 마지막까지 문가영에게 늘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고 그녀도 따뜻한 목소리로 감사합니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든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 가져주세요. 하고 인사하며 일일이 답했다. 매장 밖으로 완전히 나와 파란 하늘을 올려다본 문가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나서 혼잣말로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의 계기가 생긴다면 그걸로 충분해. 옆에 있던 청년 한 명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걸었다. 저 혹시라도 SNS에 알릴 때 더 효과적으로 전할 만한 게 있을까요? 많은 분이 패럴림픽 선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문가영은 활짝 웃으며 네, 제가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같이 힘을 모아 봅시다. 하고 답했다. 그렇게 모두가 헤어지는 무렵 사람들이 앞다퉈 휴대전화를 꺼내 내일도 기대할게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등등 올리기 시작했다. 문가영은 연신 고개 숙이며 웃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기꺼이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그날 저녁 각종 온라인 매체는 오전에 벌어진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스포츠 매장서 무시당한 문가영 탁구 랠리로 실력 입증, 패럴림픽 선수 지원에 앞장서는 그녀 차별에 맞서다 등의 제목이 쏟아졌고 그동안 몰랐던 패럴림픽 종목이나 선수들 이야기도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다. 댓글들 중에는 이 기회에 장애인 스포츠 후원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이튿날 해당 매장과 본부장 관련해 공식 사과문이 발표됐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무지와 부적절한 응대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문가영 씨 및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과 협력하여 포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매장 내부적으로 관련 직원 교육과 후원 정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그 사과문 말미에는 이번 기회에 모든 고객에게 열린 문을 유지하겠다. 또한 장애인 및 다양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 및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쓰여 있었고 이미 몇몇 고객들은 바로 변화를 실행하려는 모습이 좋다.
라며 호응했다. 문가영은 그 기사를 조용히 읽으며 곁에 앉은 친구, 휠체어 펜싱 선수라고 했던 에게 고개를 돌렸다. 같이 해볼래? 나도 그 매장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야. 훈련이나 장비 지원은 물론이고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 만든다면 좋을 것 같아. 그 친구는 밝은 미소로 당연히 좋지. 우리 같은 선수들은 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하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줘서 고마워. 하고 손을 맞잡았다. 얼마 후 본부장은 회사 내부 징계를 받았지만 그를 해고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태도 개선 교육을 시키고 패럴림픽 관련 프로모션 프로젝트에도 참여시키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본부장은 적잖이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토록 몰랐던 세상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 묘한 책임감을 갖게 됐다고 전해졌다. 솔직히 처음엔 화가 나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직접 선수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이 달라지더군. 내가 너무 좁은 시야로 세상을 봤나 싶어. 본부장이 사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털어놓자 모두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 다행입니다. 라고 응원해 주었다. 그 뒤로 매장에는 장애인 고객을 위한 문턱 없는 출입구와 시험 공간이 마련되었고 탁구나 펜싱 같은 종목을 휠체어, 이용자들도 충분히 시연해 볼 수 있도록 전동 장치와 안전 장치가 보강되었다. 또 매장 한편에 패럴림픽 정보를 알리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선수들의 이야기를 홍보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그러자 이전에 이 매장에 가기를 꺼려 했던 장애인 선수들이 하나둘 방문해 장비를 시연하거나 구매하기 시작했고 언론도 그 모습을 다루며 차별 사건이 오히려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평을 내놓았다. 문가영은 한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의 관심이 모이면 앞으로 사회 전반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어요. 라며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결국 나쁜 사건도 잘 수습하면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구나 하고 느꼈고 매장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직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누구나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결국 본부장 역시 공개석상에서 또 한 번 공식적으로 머리를 숙이며 저의 무지와 오만으로 인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습. 그 책임을 통감하며 저 자신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문가영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오늘 이 계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해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장애인 선수들도 당당히 도전하며 모두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부장 쪽을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본부장도 쑥스러운 듯 시선을 떨어뜨렸지만 그 미소에 어색하게나마 화답했다. 자, 그럼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문가영은 관중과 매장 관계자들을 둘러보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든 예술이든 어떤 분야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 오늘 일로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더 배울 겁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잔잔하지만 힘있는 박수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모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영상과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이후 문가영이 고가 스포츠 장비 매장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으나 시범과 성실한 태도로 맞서며 패럴림픽 지원까지 이어졌다라는 소식이 전국적으로 회자되었다. 그날의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한 손님은 나중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어이없음 뿐이었는데 결국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고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가 됐어. 세상이 변하는 건 이렇게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기도 하는구나 싶더라.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게끔 깨어 있어야겠어. 그러자 그 손님은 휴대전화를 들어 한 가지를 보여주며 웃었다. 이 영상 벌써 조회수가 엄청나네. 댓글도 훈훈해졌어.
말뿐인 비난에서 끝나지 않고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 정말 잘된 일이네. 앞으로 더 많은 곳이 달라지길 기대해. 친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불쾌하고 부당한 갈등으로 시작된 일이 모두에게 뜻밖의 깨달음과 변화를 안기며 매듭지어졌다. 뒤늦게나마 본부장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뒤따랐고 매장은 장애인 스포츠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협력의 장으로 거듭났다. 이 모든 과정을 겪은 문가영은 사건이 일단락된 후 기자들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우리는 누구나 서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 가야 해요. 저 또한 늘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본부장도 옆에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도 많은 가르침을 준 하루였지.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과오를 인정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거다. 그렇게 작은 시작이지만 매장의 내부도 분명 달라졌고 손님들도 달라진 정책을 체감하며 더욱 편하게 매장을 찾게 되었다. 언론도 대중도 더 깊은 문제인 장애인 스포츠에 주목받지 못했던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매장 역시 장애인 손님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 케이스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이어나갔다. 이후로 패럴림픽 선수들은 물론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여러 모임과 단체가 문가영과 함께 협력해 더 큰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가끔 다시 한번 그 스포츠 매장에 들를 때면 더 밝고 따뜻한 응대를 받으면서 모두가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은 명확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몸의 제약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존중과 연대로 완성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문가영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목소리를 내주세.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요. 꼭 다시 만나요. 그날 매장 밖을 나서며 그녀를 향해 건네진 말은 고맙습니다, 가영 씨. 우리도 계속 관심 두고 지켜볼게요. 였고 문가영은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다. 마치 내일 또 다른 희망의 장면을 예고하듯 모두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묵직한 여운을 남긴 채 말이다. 자, 그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릴까? 매장 밖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하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럼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다 같이 배운 거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보면 제대로 맞서고 바꿔 나가야 해. 맞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문가영 씨처럼 누구나 실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 그렇게 사람들은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변화를 느끼며 다음을 기약했다 함께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바꿔가는 내일을 위해